무대에서 최고 키 크고 잘생긴 분입니다. 자, 고국동지의 사무총장 유두환 사무총장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2014년도 4월 14일 밤으로 기억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276명의 여고생들이 보코하람에 의해서 납치가 됐고, 그 중에 일부는 단돈 12달러에 팔렸습니다. 보코하람은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된 무장단체입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남의 인권과 남에 대한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는 북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이들을 아프리카까지 송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삥을 뜯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김일성이는 6.25 때 남침을 하고 결국 이것은 민족 반역행위를 한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개성공단도 열어주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문 밖에 있는 늑대와 같습니다. 늑대한테 우리 대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끼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미군이 분단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교육이 우리 젊은이들의 뇌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이 미군에 있습니까? 외세를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정권은 과연 외세를 안 끌어들였습니까? 6.25 때 불법 남침을 통해서 우리는 밀렸습니다. 대구 이천선을 막아내고 드디어 통일을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압록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바로 중공군을 끌어들여 현재 남북 분단을 일으킨 원흉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이야기 또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중공군을 끌어들인 대가로 한반도의 명산인 백두산의 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상납했습니다. 백두산의 반이 그래서 지금 중국 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끼리 민족끼리 자주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중공의 하수인이 돼서 우리를 분열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끼리 민족끼리 자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시키고 이들의 삥을 뜯는 이러한 3대 세습 전쟁 범죄자의 손자 김정은이를 천사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귀엽다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찍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젊은 여성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북한 주민이 정말로 불쌍하지 않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안보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서 몇십만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나왔다는 것은 경제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젖먹는 남노당 세력들이 현재 곳곳에 남아있어서 위장을 하고 자유, 민주, 인권, 정의란 탈을 쓰고 우리 사회를 젖먹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천주교마저, 불교마저
이런 종북 세력들이 마치 양심 세력인 양 위장의 탈을 쓰고 안동의 하이탈을 쓰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똥이 더러워서 피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똥을 보면은 똥을 지워야 됩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도 가지 마라. 우리 백로들이 까마귀 노는 데를 가지 않으니까 현재 까마귀들이 대한민국의 득실득실 대한민국을 돈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로들이 쳐들어가서 까마귀들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임대를 했던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 중심에 튀면서 국민들을 어디다 다 망가뜨렸습니까? 우리는 국민이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에 중심에 대구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화랑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세우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대구의 화랑 정신 어디 갔습니까? 이제 대구의 화랑 정신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9월 24일자 워싱턴 타임즈의 제목이 트럼프 사인스 리바이스 코리안 트레이드 트럼프는 한국과 FTA 재협상 사인했다고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문재인은 FTA 지난 협상 결과가 최악의 협상 결과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에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훨씬 증가했습니다. 문재인이 들어온 이후에 미국과의 대미 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자동차 트럭에 관세율을 25% 인상하기로 문재인이가 사인을 해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줄이는 게 바로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세계 제1위의 4차 산업 세계 1 기술인 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원전을 폐기할 때 그 선포식에서 세 가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바로 지진 때문에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1368명이 죽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돌아가신 1368명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문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새빨간 거짓말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폐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계 수명이라는 용어가 바로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새빨간 선전용 도구인 것입니다. 영어로 Lifetime of the License, 인허가 기간을 설계 수명이란 말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대는 가짜 뉴스가 진실이 되고 진실이 가짜가 되고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언론 때문입니다.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우병 때문에 뇌가 뻥뻥 뚫려서 죽어간다고 한 그 얘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의 광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작년 태블릿 PC에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잘못된 허위 보도를 하게 되면 패방 수준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택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마음 놓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도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ROTC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에 있던 선배님들로부터 광주에는 북한 특수군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는 지금 1980년도 6월달에 들었지만 저는 믿질 않았습니다. 저도 데모를 했습니다. 또 거짓말 하는구나. 최근에 그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내용을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5.18이 민주화라면서 광주 교도소를, 범법자를 가두는 광주 교도소를 왜 5차례나 공격했습니까? 민주화라면서 왜 범법자들을 가두는 광주 교도소를 5차례나 공격했는지 이거 설명한 적 있습니까? 총기 사망자 약 116명 중에 75%가 계엄군이 쏜 총이 아니고 시민군이 쏜 총에 사망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7개군 38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털어서 약 5,000정의 총기와 10몇만 발의 실탄을 훔쳐서 무장을 한 것이 이게 민주화입니까? 화순광업소를 털어서 다이너마이트를 훔쳐다가 광주도청에 설치한 것이 이게 민주화인 운동입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준법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이것은 민주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 사태 당시에 계엄군의 총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을 보상하는 건 맞지만 이것을 민주화라고 바꾼 것은 이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도에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러 마약을 먹고 왔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에 그 선동이 바로 작년에 태블릿 PC의 그 광란의 거짓말이 또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김대엽 병풍방송에 섰고 황우석 줄기세포에 섰고 또다시 태블릿 PC에 섰고 언제까지 속으실 겁니까? 계속 속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대화 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망설이실 겁니까? 김정은 밑에 살고 싶으십니까?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시키는 북한 독재정권 도와주는 것을 이게 민주입니까? 북한 김정은이를 도와주면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분단 사태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시키는 독재자를 도와주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바로 가짜 민주입니다.
이제는 가짜 민주 세력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짜 민주 세력들을 이 땅에서 쪽집게로 골라내서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가짜 민주를 몰아내고 위장 평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제 대구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 장사를 않더라도 김정은 밑에 살지 않기 위해서 모두 8월당 앞으로 모여서 이 정권의 잘못된 불의를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도환 사무총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